자, 3주차 수업입니다. 이번 주에는 이제 AI와 효과적으로 소통하기 편입니다. 즉 RTCF 프레임워크인데 RTCF는 Role, Task, Context, Format의 약자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RTCF만 잘 알아도 AI를 왕초보에서 최소 중급 수준까지 끌어올릴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오늘 이 이론 시간에 저와 함께 같이 여러분들의 AI 활용 능력을 아주 바로 퀀텀 점프 시켜 드릴 테니까 잘 쫓아오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의 기초와 심화 편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통 이제 여러분들 AI 관련해서 뭐 질문을 잘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었죠. 사실 이제 질문을 잘하는 게 중요한 것보다 질문의 질이 좋아야 돼요. 즉 질문의 퀄리티가 인생의 질을 결정할 수가 있는데 이 말은 질문의 질이 인생의 질을 결정한다. 이게 뭐 AI한테만 포함되는 게 아니고 우리 일상생활에도 마찬가지게 또 어떤 사람이 만나가지고 어떤 사람한테 질문을 할 때 단순한 질문을 던지는 거는 그 사람을 설득하지 못하잖아요. 우리가 단순한 질문, 단순한 답만 얻을 뿐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뭐 언제 어떻게 무엇을 왜 이런 식의 육하원칙과 컨텍스트 중심으로 해가지고 질문을 했을 때는 좋은 답을 얻을 수 있죠. AI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일단 질문의 질이 인생의 질을 결정한다라고 토니 로빈스라고 내 안에 거인을 깨워라 해서 미국의 동기부여 유명한 자기계발 동기부여 강사입니다. 뭐 요즘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한때 되게 유명했던 사람이에요. 자, 그래서 AI 답변의 질도 결정되는 거죠. 질문의 질에 따라서 내가 그래서 얼만큼 어느 정도 수준 질문하고 AI한테 그 원하는 답을 끌어내기 위해 상세적으로 설명하느냐에 따라서 AI의 답은 하늘과 땅 차이로 느껴지는 거죠. 자, 오늘의 학습 목표는 그래서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의 핵심 원리 그리고 RTCF, Role, Task, Context, Format 이 형식, 그 다음에 반복적인 개선, Iterative Refinement 그리고 실전 프롬프트 10개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아웃컴은 모호한 질문은 멈추고 오늘 이 수업을 통해 가지고 명확한 지시를 내리는 통제권을 확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파트 1입니다. 왜 프롬프트가 중요한가? 항상 이런 말이 있어요. garbage in, garbage out. 뭐죠? 쓰레기를 넣으면 쓰레기 결과가 나온다. 여러분들이 지금 AI를 쓰려고 했던 분들이거나 조금 썼는데 뭔가 결과가 신통치 않았던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게 무엇 때문일까요? 그렇죠. 질문을 질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질문의 질을 굉장히 높게 할 수 있는데 그건 매번마다 그렇게 하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했던 풀어냈던 문제들이나 이런 것들을 프롬프트 최적화 시켜가지고 아예 제가 하는 것들에 대해서 프롬프트 최적화된 제너레이터를 만들어가지고 작업을 합니다. 일단 제너레이터를 하게 되면은 그 포맷들이 있잖아요. 최대한 세부적으로 자세하게 넣고 하는데 그 핵심이 RTCF예요. 자, 그래서 AI는 독심술사가 아니에요. 확률적 앵무새라고 제가 얘기했죠. 그래서 이 사람이 다 알 수 있지 않아. 그러니까 어떤 짧은 질문을 던지면 자기가 추론을 할 수밖에 없어요. 더 많은 추론을 해가지고 거기 확률적으로 맞는 것 갖다 뜯어 맞추는 거예요. 즉 그렇다면 질문이 정확하지 않으면 내 의도대로 답이 나오지 않겠죠. 물론 그 의도대로 나오지 않는 답조차도 굉장히 정확도가 높습니다. 우리가 직접 하는 것보다는. 그래서 이제 AI한테 끌려가는 경우에요. AI를 쓸 때는 냉철해야 됩니다.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어떤 결과를 얻고 싶은지, 거기에 대한 상황이 어떤지, 컨텍스트를 집어넣어서 내가 정말로 원하는 답을 얻을 때까지 AI랑 티키타카 해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AI에게 실망하는 이유는 AI 지능 문제보다 우리의 소통 방식 때문일 확률이 되게 높습니다. 그래서 나쁜 질문을 예를 들어볼까요? 보고서 좀 고쳐. 이러면 저는 맥락 아무것도 없잖아요. 무슨 보고서 누구한테 얼마나 AI 추측을 하는 그러면 할루시네이션이 나오겠죠. 근데 좋은 질문은 뭘까요? 투자자를 위해 그 타겟이 명확하죠. 한 페이지 분량도 명확하죠. 시장 분석 보고서 포맷도 명확하죠. 이러면 어떻습니까? 대상 주제 분량이 명확하니까 당연히 좋은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지고의 원칙이에요. garbage in, garbage out. 쓰레기를 넣으면 쓰레기가 나온다. 자, 이게 여러분들이 AI를 못 쓰면은 지고가 나오는 거예요. 무조건 지고 보는 거죠. 재밌죠, 지고. 그래서 명확한 지시. 그래서 이제 골드를 넣어야 되는 거죠. 골드 인. 근데 지고가 그럼 어떻게 바뀔 수 있다는 거죠. 명확한 결과 골드 아웃도 나올 수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저는 이 부분을 3년 동안이나 해봤고요. 3년 동안 하면서 수천 가지 분야를 했어요. 수천 가지 하고 프로젝트 부분도 수천 가지를 만들어 보면서 실험을 해봤고 그리고 이제 워크플로우도 수백 개를 만들어 가지고 자동화까지 가려고 다 준비를 해놓은 상황입니다.
자, 파트 2에서는 이제 RTCF 프레임워크를 본격적으로 설명을 할 건데요. 완벽한 프롬프트를 만드는 네 가지 공식입니다. 제가 이거를 수없이 많이 써봤는데 이 RTCF만 알아도 말씀드렸듯이 초보, 왕초보에서 바로 중급으로 점핑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 여러분들이 꼭 제가 드리는 이 시스 프롬프트를 다 해보시고 그럼으로써 AI에 대한 활용 스킬을 한 단계 점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RTCF는 롤 역할을 부여하는 거예요. 너는 맥켄지 30년차 컨설턴트야. 태스크를 하는 거야. 작업 지시를 하는 거죠. 정확하게 너에게 여기서 자 이번에 뭐뭐를 위한 무슨 보고서를 써줘. 자 그때 컨텍스트는 맥락과 배경을 넣어주는 거예요. 이런 건 이런 목적이고 이런 배경이 들어가야 되면서 이런 방향성을 해줘. 출력 형식은 자 보고서 100페이지 이런 식으로 해주는 거죠. 연구 보고서 일반 노멀 형태 뭐 이런 식으로 지정해 주는 겁니다. 자 역할 부여라는 건 뭘까요? 자 AI는 굉장히 광활한 우주에 있어요. 우주라고 하는 게 아니겠죠. 바다보다는. 그래서 이게 굉장히 넓어요. 깊기도 하고 넓기도 한데 깊고 넓으면은 뭐죠? 우리가 원하는 값을 넣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떤 역할에 대해서 한 부분의 전문가를 정해주는 게 중요하죠. 이게 그래서 이제 페르소나 같은 역할인 거예요. 당신은 누구입니까? 그래서 AI에게 가면 페르소나를 씌워줘야 되는 거예요. 역할에 따라서 어휘나 톤 앤 매너나 관점이 달라질 수 있고 굉장히 좁혀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인 근접 써주면 안 되는 거예요. 역할 부여 너는 10년차 카피라이터야. 이러면 또 마케팅 쪽에 최적화되겠죠. 그래서 예시는 너는 친절한 유치원 선생님이야. 너는 냉철한 투자 심사역이야. 너는 파이썬 시니어 개발자 이런 식으로 어떤 사람에 대한 정확한 페르소나를 줌으로써 역할을 줌으로써 여러분들 결과는 훨씬 더 깊이 있고 더 정확도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작업 지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해야 합니까? 이런 부분에서 수행해야 할 행동을 구체적인 동사로 명시해야 되는 거예요. 나쁜 예를 들어봅니다. 이거 알아서 이러면 이제 할루시네이션이 나와가지고 AI가 알아서 해요. 근데 좋아요. 결과가 중요한 건 그죠? 좋으냐면 이 텍스트를 요약하고 핵심 키워드 3개를 추출해. 이렇게 정확하죠? 무엇을 해야 되는지. 그때 행동 동사를 보면 작성하라, write, 분석하라, analyze, 요약하라, summarize, 비교하라, compare, 번역하라, translate. 명확하죠? 자, 그다음에 이제 컨텍스트, 이런 이제 맥락이라고 하는데 그동안 이제 우리 AI가 발전이 느렸던 이유가 이 컨텍스트를 잘 인지를 못했었어요. 2016년 알파고가 나오면서 막 전 세계적으로 AI 붐이 일었죠. 알파고가 이세돌을 일기면서 그때 이제 딥러닝, 머신러닝의 개념이 들어오는데 그때까지 우리나라도 이제 2010년 초부터부터 이 컨텍스트 맥락이 안 됐지만 AI 분석하는 서비스도 있었어요. AI가 분석들도 있었는데 우리나라 말들이 어렵잖아요. 빨갛다, 불구스름하다, 거시기가 머시기 하다 이런 말들이 있기 때문에 이 컨텍스트 분석하기 상당히 어려운 말이 우리나라 말, 그러니까 한국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도 이제 한국어가 어찌 보면 영어에 비해서 AI가 인지하는 게 좀 떨어져요. 아직도. 물론 많이 정확도가 높아졌지만 그동안 우리 챗GPT 사용자 중에 가장 많은 나라가 한국이죠. 유료 사용자 중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국어가 비약적으로 좋아지긴 했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도 영어가 가장 정확합니다. AI는 프롬프트 쓸 때 영어를 쓰는 게 훨씬 더 정확한 결과를 얻을 수가 있어요. 자, 그런 부분이 이제 맥락인데 이 컨텍스트를 제대로 인지하기까지 그 많은 오랜 시간이 걸렸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생성형 AI가 나오면서 이 부분의 정확도가 추론 능력이 뛰어나니까 굉장히 정확해졌고 점점점 AI 엔진이 좋아지면서 지금 이제 사람보다도 빨리 인지하는 이런 상황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를 위해 어떤 상황에서 이런 부분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보통 이제 녹화 원칙을 넣어주면 좋겠죠. 왜 누구를 위해 어디서 어떤 상황에서 이런 거예요. 그래서 가장 많이 놓치는 부분인데 배경 정보를 주지 않으면 AI는 일반적이고 뻔한 대답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타겟 독자는 초등학생이냐 전문가냐, 제약 조건은 몇 자냐, 쉬운 단어, 그다음 목적은 설득하기 위해 이런 식으로 좀 넣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예시를 보면은 나는 지금 다이어트 중이라 탄수화물을 줄여야 해. 이 이메일은 화가 난 고객에게 보내는 거야. 예산 5만 원밖에 없어. 이런 식으로 이제 컨스트레인트 제한을 좀 해서 제약 조건을 걸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다음에 이제 포맷입니다. 형태예요. 뭐 표는 여러분들 잘 아시죠? 어떤 형태를 보여줄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줘야 돼. 그래서 표를 넣어줘 정확하게 또는 리스트를 넣어줘 또는 코드 블록을 넣어줘 이메일 양식을 해줘 이렇게 정확하게 지적해주지 않으면 애매한 형태로 나오게 되거든요. 그러면 다 넣어달라고도 할 수 있겠죠. 표도 만들어주고 리스트도 만들어주고 코드 블록도 만들어주고 이메일 양식도 만들어줘 이렇게 하면 다 만들어줍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합체한 거를 한번 볼까요? 자. 너는 전문 헬스 트레이너야. 딱 롤을 줬죠. 페르소나. 그래서 이제 태스크는 뭡니까? 홈 트레이닝 루틴을 짜는 거예요. 컨텍스트. 나는 층간소음이 걱정되는 아파트에 살고 운동기구는 하나도 없어. 초보자야. 이런 제약 조건이 있죠. 그 다음에 폼에서 운동 순서, 횟수, 주의사항을 표로 정리해달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확하게 뭐가 들어가는지요 해줬죠. 굉장히 이제 구체적인 예시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 파트 3에서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거를 지금까지 얘기했던 걸 한번 다 반복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복 기술, 이제 반복을 iterative refinement라고 그러고, 이런 것들 이제 퓨샷, 어떻게 이제 퓨샷을 통해 가지고 연결하는지를 이제 알려드릴 거예요. 자, 그래서 일단 iterative refinement부터 해볼 건데요. 일단 반복 개선, 이거는 첫 번째 답변이 완벽할 것이라고 기대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A와의 대화는 핑퐁이에요. 네, 티키타카라고 그러죠. 그래서 한 번에 완성하면 안 돼요. 초안을 작성해서 뭐 이런 식으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이죠. 피드백 수정 요청 너무 길어 풀어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최종 결과물을 끌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뭐 표로 바꿔달라든가 뭐 플로우 차트로 그려달라든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티키타카 해야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퓨샷이라는 건 이제 예시를 제공해 주는 거예요. 100마디 말보다 한 가지 예시.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뭐 예시할 때 어떻게 합니까? 뭔가 원하는 결과가 있으면 도서관에 가세요. 그래서 책이나 목차나 이런 형식의 사진을 찍은 다음에 이걸 올려요. 또는 뭐 이제 이런 이미지 파일도 괜찮겠죠. 그렇게 해서 그걸 줬을 때 어떻게 됩니까? 훨씬 더 정확도가 높아진다. 예시를 주는 게 가장 정확해요. 그래서 제로샷 같은 경우는 이제 예시가 없을 때 쓰는 말이에요. 이 영화 리뷰에 감정을 분류해줘. 그러면 헷갈리겠죠. 근데 퓨샷은 뭐예요? 다음에 예시처럼 감정을 분류해 예시를 주죠. 재미없어, 부정. 예시 최고야, 긍정, 질문, 불만했어. 이런 식으로 주는 겁니다. 이게 퓨샷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프롬프트 라이브러리 제가 만들고 우리 앞으로 같이 실습할 부분을 같이 살펴볼 건데요. 이제 복사해서 바로 붙여놓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역시 이제 실습을 제가 하는 것도 라이브로 보여드리고 거기서 그걸 같이 보면서 AI가 어떤 결과를 내주고 있는지 같이 다음 영상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첫 번째 케이스인데 이제 생활에서 요리 연구가의 경우입니다. 롤은 그래서 전문 요리 연구가. 태스크는 일주일치 저녁 식단 계획이고 컨텍스트 예산 제약 조건이 있죠. 5만 원, 조리시간 15분 이내 다이어트에 활용되고 포맷은 요일분 메뉴, 재료 포함 이렇게 되어 있죠. 결국 결과는 내가 다음 영상에서 보여드릴게요. 두 번째 이제 여행이에요. 로컬 가이드. 할 때 RTCF 어떻게 설계하냐? 너는 우선 여행 가이드 롤이죠, 그죠? 그래서 이제 T는 태스크 2박 3일 여행 일정을 짜달라는 거예요. 나는 차가 없는 뚜벅이이고 맞죠? 컨스트레인트 사진 찍기 좋은 곳을 로컬 말씀을 선호해. 자, 그 다음에 포맷은 시간대별 이동 동선 포함된 리스트. 포맷은 리스트가 나왔죠. 그 다음에 비즈니스입니다. 자, 디스트 영어 튜터를 보면은 롤은 비즈니스 영어 튜터예요. 태스크는 이메일을 교정할 거야. 그 다음에 컨텍스트는 제약 조건은 거래처 제안을 거절해야 하고 관계가 상하지 않도록 정중하지만 단호한 톤으로 해줘. 포맷은 수정 전후 비교 및 해설이 들어가야 돼. 자,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제 건강 헬스 트레이너예요. 자, 여기 보면은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너는 건강 헬스 트레이너야. 맞죠? 그 다음에 태스크는 뭐예요? 홈 트레이닝 루틴을 짜는 거. 그 다음 컨텍스트는 조건은 층간소음이 없는 동작, 기구 없음, 완전 초보자 이거고 형식은 포맷은 동작 설명과 횟수를 리스트로 정리해줘. 자, 다음은 창작입니다. 동화 작가인데 롤은 너는 동화 작가야. 태스크는 잠자리 동화 창작을 해줘. 컨텍스트는 주인공 용기 있는 토끼이고 주제는 나눔의 기쁨이고 아이가 잠들 수 있도록 따뜻한 문체를 써줘. 그리고 5분 분량의 대본으로 해줘. 자, 다음은 커리어 면접관이에요. 자, 롤이죠. 너는 진로 상담가야. 태스크는 마케팅, 인턴, 면접, 예상 질문 5가지 뽑아줘. 그 다음에 컨텍스트 나는 창의력과 분석력을 강조하고 싶어. 그다음 포맷은 각 질문에 대한 모범 답변 팁도 함께 적어줘. 됐죠? 그 다음에 이제 파이썬 개발자 코딩의 경우인데 롤은 시니어 파이썬 개발자야. 태스크는 엑셀 파일 합치는 코드를 작성해줘. 그 다음에 컨텍스트는 판다스라고 이제 표 그리는 게 있어요. 이렇게 차트 그리는 게 라이브러리를 사용하고 초보자도 이해할 수 있는 주석이 필수. 포맷은 파이썬 코드 분석을 해줘. 그다음에 이제 SNS의 소셜 미디어 매니저인 경우는 자, 너는 SNS 매니저의 롤. 그다음에 태스크는 뭡니까? 신제품, 텀블러 홍보, 인스타그램 릴스 기획안을 짜줘. 형식은 씬별 구성안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다음은 이제 멘탈 심리 상담사예요. 롤은 심리 상담사. 그다음 태스크는 스트레스 관리를 조언하는 거고 컨텍스트는 시험 기간이라 불안감이 크고 짧은 시간에 할 수 있는 명상법이 필요하다. 포맷은 단계별 가이드. 자, 그다음에 경제 분석가예요. 여기는 롤은 뭡니까? 너는 경제 분석가야. 태스크는 금리 인상이 대학생에게 미칠 영향을 분석해줘. 그다음에 컨텍스트는 탁자금 대출과 아르바이트 시장을 중심으로 하고 형식은 핵심 요약 보고서를 해줘. 자, 그래서 일단 예시까지 했고요. 파트 5 이제 이번 주에는 어떤 과제를 내서 성찰을 해야 되는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마켓 트렌드 아날리시스를 실험해 볼 건데요. 그래서 3주차 과제는 시장 트렌드 분석 보고서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미션은 여러분이 선정한 고통과 관련된 시장 트렌드를 이제 분석해 보는 거죠. 반드시 RTCF 기법을 사용해야 한다.
그래서 과제의 수행 단계를 보게 되면은 스텝 1에서 이제 프롬프팅 RTCF를 갖춘 프롬프트를 작성하고 스텝 2에서는 이걸 생성해 보는 거야. 실제로 제미나이 답변을 확인해보고 세 번째는 refining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refining 그래서 부족한 점을 재질문하고 네 번째는 reporting 과정 로그와 최종문을 제출하는 부분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하는 과정들을 나에게 그 최종 결과만이 아니라 그래 했던 결과들을 같이 주시면 더 훨씬 좋습니다. 그래야 제가 여러분들이 뭘 했는지를 알 수 있고 여러분들에게 피드백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성찰 포인트는 과제 제출하는 시간 다음 내용을 포함해야 되는 거예요. 비포 앤 애프터 단순 질문했을 때와 RTCF 썼을 때 결과가 어떻게 달라졌는지. 뭐 단어라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그 중에 대표적인 거 AI 한계, AI가 놓친 맥락이나 트렌드가 무엇이 있었는지 이런 거를 좀 보면서 같이 가는 거죠. 그리고 이제 수정 사항은 여러분이 직접 추가하거나 수정한 정보.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자꾸 할수록 AI를 활용하는 실력이 쑥쑥 늘어요.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체크가 돼야지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AI를 아주 마음대로 활용할 때 아주 자동적으로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초창기에는 조금 느리더라도 이런 하나하나를 여러분들이 다 고려해가지고 천천히 써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이런 시간을 다 거쳤고요. 사실 뭐 15,000시간 3년 동안 하면서 지루함을 견디는 게 가장 힘든 부분이었었어요. 왜냐하면 결과를 뽑아내기 위해서 계속 반복해야 되잖아요. 바로 좋은 결과 없어요. 그거는 절대 그런 일은 없고요. AI를 쓰면서 처음부터 한 번에 되는 경우는 없었고 반복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아무리 툴이 원툴로 끝나고 싶어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어떤 결과를 먼저 뽑고 또 그걸 가지고 개선시키고 또 그걸 가지고 하는 이런 3단계 정도 나눠 가지고 하는 작업이 필요한데 요 얘기는 지금 해서 잘 모르실 테니까 일단은 인내를 필요로 하고 지루함을 사랑해야 된다. 이런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뭐 그래서 이제 이런 평가 기준도 여러분들이 낸 결과를 AI한테 시켜보면 되는 거예요. 자, 내가 지금 만든 결과를 평가해줘 이러면은 이제 RTCF 적용해서 명확하게 되어 있는지 그리고 이제 반복적으로 개선했는지 인사이트가 있는지 해서 AI한테 평가를 해보면 얘가 점수를 줘요. 이것도 내가 첫 번째 강의에서도 보여드렸었는데 이번 강의에서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스스로 만들어보고 AI한테 물어보고 AI 티키타카하고 그거 결과를 얻어내고 어떻게 됩니까? 또 확인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옛날 같았으면 뭐 교수님이나 주변인들 만나가지고 해야 될 일이고 시간도 많이 걸렸던 일인데 AI 덕분에 어떻습니까? 예, 아주 그냥 편하게 바로 할 수 있게 된 거죠. 와, 이건 얼마나 좋아진 세상입니까? 그죠?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은 꼭 활용하셔야 돼요. 이제는 AI를 활용하지 않는 사람과 AI를 활용하는 사람 사이 격차가 엄청 더 커질 거예요. 이번 시간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알고 싶었던 것들 그리고 아는 것들을 여기다 다 정리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의 핵심을 요약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지고라고 해요. 하나는 뭐죠? garbage in, garbage out. 하지만 골드 인, 골드 아웃 될 수 있다. 좋은 질문이 좋은 답을 만든다. 그 다음에 RTCF는 황금 법칙이에요. 그래서 role, task, context, format 소통의 상원칙이다. 그리고 이제 context king 맥락이 구체적이야. 맥락이 이게 구체적이야지만 구체적인 답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환각이 줄어들겠죠. 그다음 iteration이 한 번에 완벽할 수 없다. 대화하며 고쳐라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4주차에서는 가려운 곳을 긋기로 할 거예요. 그래서 내 문제를 해결한 성공 사례, 드랍박스나 에어비앤비를 분석하고 아이디어를 비즈니스 모델을 발전시키는 것을 할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practice makes perfect prompt예요. 자, 이 부분은 제가 항상 하고 싶은 얘기인데요. 실제 저도 굉장히 괴로웠었어요. 제가 이거를 선택했을 때 3년 전에 AI를 잘 쓰는 사람이 잘 없었고 일단 그때 초창기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걸 하면서 제가 개척자 정신으로 진행했었어요. 대다수가 좋은 결과가 안 나왔어요. 하지만 하루에 10시간, 15시간, 뭐 20시간씩 계속 이 작업을 하다 보니까 계정을 여러 개 가지고 일단 하면서 자꾸 익힌 거죠. Running by doing. 그 시간이 참 좋은 결과가 잘 안 나오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진짜 한 3년 중에 거의 이게 정리가 시작한 게 2년 한 반 지나서 최근 3개월에 가장 모든 게 컨텐츠가 다 정리가 됐어요. 물론 그 전부터 정리는 했는데 책 같은 거는 써가지고 작년에 좀 많이 냈었는데 재작년이죠. 하지만 이제 실제로 다 컨텐츠화 시키고 저작권화 시키고 이거를 어떤 툴로 만들기 시작한 거는 작년
한 6개월 정도 남겨놓은 3년에 6개월 정도 남겨놓은 작년에 여름부터였습니다. 그 전까지는 잘 정리가 잘 안 됐었고 물론 그 전에 AI 포탈에 막 컨텐츠를 그렇겠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았었어요. 이 시간이 해결해 주더라고요. 제가 시간을 많이 쓰면 쓸수록 어느 정도 갈 때마다 보여지는 게 달라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정리가 되고 있고 제가 만드는 컨텐츠 질이 갑자기 퀀텀 점프를 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정말 달인의 개념인 거죠. AI도 많이 써보는 거. 그럼 먼저 시간을 투자해야 되잖아요. 여러분들 진짜 죽기 살기로 1년만이라도 한 하루에 10시간 이상 할 수 있으면 여러분들 가장 앞서갈 수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지금이요? 아직 안 늦었어요. 이제 AI 시대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AI 활용을 누가 많이 하냐, 누가 자전거처럼 매일 타고 다니느냐. 하루에 자전거 10시간씩 타면은 굉장히 빨리 늘겠죠. 똑같아요. 이 프롬프트의 세계는 자전거 타기입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프롬프트를 타봐야 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열심히 타는데 그 좀 더 빨리 가게 하는 방법, 비법은 어떻게 할 수? 좀 타본 사람한테 제가 먼저 타봤잖아요. 먼저 타본 그런 것들을 가르쳐주고 여러분들은 빨리 올라갈 수 있겠죠. 그래서 이 과정을 통해 가지고 저한테만 뭔가 하는 이거만 이론이 아니라 내가 함으로써 스스로 러닝 바이 두잉 하면서 깨닫는 과정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론편은 3주차 이론편은 마치겠고 4주차에서 이론편을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진혁 교수였습니다.